오늘은 우리가 복을 타고난 투자자인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자율주행 분야 1등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경쟁자는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경쟁사들의 차이점과 왜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찾느라 많이 힘들었으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쟁사로서 두 가지 기업이 생각이 나는데요. 구글의 웨이모와 엔비디아입니다. 웨이모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보다 먼저 로보택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웨이모가 지금 로보택시를 하고 있죠. 웨이모가 돈을 받으며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작 도시 2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웨이모가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서 테슬라와 웨이모를 비교해서 누가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한 유튜버가 시험을 했습니다. 보기 좋게 테슬라가 이겨버렸습니다. 웨이모는 4개의 라이다, 6개의 레이더, 14개의 카메라, 8개의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센서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꼭 모습을 보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그 동화에서 두더지 머리 위에 똥을 얼린 것처럼 생겼습니다. Relying on LiDAR is doomed. Doomed. Expensive sensors that are unnecessary. 또 충격적인 사실은 웨이모 택시의 한 대당 원가가 15만 달러입니다. 웨이모가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테슬라보다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공간, 제한된 날씨, 제한된 시간, 또 비싼 가격, 냉정히 말해서 사업성이 하나도 없죠. 웨이모는 사실 테슬라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웨이모에 대해서는 이쯤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테슬라의 대항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의 대장이죠. 테슬라도 2017년도까지는 엔비디아의 칩을 썼으니까요.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강자입니다. 엔비디아는 테슬라와는 정반대로 연합군을 만들었고 분업식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개발하고 레거시 자동차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이 성공한다면 엔비디아만 떼돈을 벌 수 있겠죠. 삼성이 갤럭시를 아무리 팔아도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핵심적인 수익은 다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지금이라도 테슬라처럼 똑같이 데이터를 쌓는다고 해도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데이터 양 자체가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 학습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을 많이 해도 변수가 무한대로 가까운 실제 주행 데이터에 비할 바는 될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측하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위험의 해결 방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정확하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전쟁을 돌려봐서 지면 제가 졌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또 실내 운전 연습장 아시죠? 거기서만 운전 연습을 한 사람이 실제 도로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처럼 시뮬레이션 학습을 하는 기업이 이제 도로로 자동차를 보냈는데 사람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주력 사업이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공격적으로 자율주행을 실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도로로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력 사업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기업의 목숨을 걸고 R&D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도 매우 많은 센서를 사용하는데요. 14개의 외부 카메라, 3개의 내부 카메라, 9개의 외부 레이더, 1개의 내부 레이더, 2개의 초음파, 3개의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LiDAR is doomed. Doomed. Expensive sensors that are unnecessary. 또 센서를 많이 부착해 전력의 소모도 심합니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전력, 센서에 들어가는 전력, 그리고 주행에 들어가는 전력의 소모량이 클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저런 센서들은 누가 사야 할까요? 아마도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는 레거시 자동차들이 본인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 본인의 차에 저런 각종 센서들을 덕지덕지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기업의 비용은 커지게 되고 수익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자동차에 멋도 없고 테슬라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등지고 테슬라에게 라이센싱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니까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FSD를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분업을 했다면 테슬라는 수직 통합 시스템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쓸데없는 요인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수직 통합 시스템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기술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직 통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비, 천재적인 엔지니어들, 고도의 제조 프로세스, 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R&D에 진심인 기업인데요. 막대한 돈을 기술 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등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본인이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천재들이 다른 권위적인 기업에 들어가 본인의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키는 것만을 해서는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테슬라의 직원은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누구나 일론 머스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연구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천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1등입니다. 그런 막대한 R&D 투자와 천재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자동차의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 자율주행 칩, 시스템 보드까지 모두 개발했습니다. 또 도조 컴퓨터까지 만들고 있죠. 이 도조 컴퓨터가 완벽해진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보다 2배의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정말 장난 아닌 기술입니다. 또 대부분의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들은 수십 개의 센서를 장착하지만 테슬라는 고작 8개의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메인 카메라, 한 개의 망원 카메라, 또 한 개의 광각 카메라, 2개의 측 전방 카메라, 2개의 측 후방 카메라, 마지막으로 1개의 후방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8개를 붙이는 테슬라와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를 수십 개를 다는 기업들과 가격 경쟁은 말할 것도 없이 테슬라의 압승입니다.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전력이 100W라니까 이건 정말 말 다 했습니다. 100W는 우리가 핸드폰 고속 충전할 때 쓰이는 정도가 100W고 500W는 노트북 충전할 때, 700W는 가정용 전자레인지, 1000W는 편의점 전자레인지 돌리는 수준입니다. 반면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인 차는 전력의 소모가 굉장히 심하고 소음 또한 심합니다. 또 타 기업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실제 주행 데이터입니다. 현재 우리 야생에는 테슬라 차량이 수백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수백만 대의 차가 전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학습을 하고 있죠. 무한 대에 가까운 변수들을 모두 촬영해 도조 슈퍼컴퓨터로 전송을 합니다. 도조에서는 그것을 학습해 테슬라 차량에 OTA로 업로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차 자체가 똑똑하게 진화하게 됩니다. 다른 기업은 OTA라는 기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해봤자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하는 정도입니다. 점점 야생에 테슬라가 많아지게 되면 도조는 학습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FSD의 업그레이드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또 최근 V12 버전이 나오면서 업그레이드 속도가 속된 말로 잠자고 일어나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달간 FSD를 무료로 배포했는데요. 그 정도로 FSD의 자신감이 일론 머스크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FSD가 많이 퍼지게 되면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FSD의 데이터가 쌓이고 더욱 완벽한 FSD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연합군을 만들어도
실제로 도움되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지덕지 센서를 달아서 차의 멋만 없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부터 FSD가 정말로 부드러워지면 한 달간 무료 배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떨어져서 일론 머스크가 불안해서 그렇게 한 달 배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일론 머스크는 한 달 무료 배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또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니 그 데이터를 연산하는 것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마저 최근 해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센서 20개에서 30개 vs 테슬라 카메라 8개, 멋과 가격 경쟁에서 테슬라가 압승했습니다. 또 실제 주행 데이터도 테슬라의 압승입니다. 도조 컴퓨터로 엔비디아보다 몇 배는 더 좋아진 연산 속도, 학습 능력의 향상으로 그것도 테슬라가 우위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애초에 자율주행을 염두하고 만든 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봤자 3만 불 후반대입니다. 하지만 20개에서 30개나 되는 센서, 그리고 차, 그리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그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것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테슬라보다 훨씬 비쌀 것입니다. 테슬라는 애초에 대량 생산을 할 때부터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고 차를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앞서 나가는 테슬라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기업들이 허둥지둥 지금에서야 자율주행을 도전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자동차만 만들던 기업이 아무 생각 없다가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나타나는데 그 격차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